자, 1번 보겠습니다. 내화 구조로 하나의 특정 소방 대상물이 개구부가 없는 내화 구조의 바닥과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 그 구획된 부분을 각각 별개의 특정 소방 대상물로 본다. 그랬습니다. 자, 이 어떤 건물이 있는데요. 이 단면들을 이렇게 보시면은 벽과 바닥이 뭘로 되어 있으면 내화 구조로 되어 있으면, 그죠? 여기 다 내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내화 구조. 벽이나 바닥이 내화 구조로 되어 있고, 여기에 뭐가 없으면, 개구부가 없으면요, 요 각각을 뭘로 본다? 특정 소방 대상물로 본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스프링쿨러나 뭐 이런 어떤 장치를 할 때, 소화기 같은 거를 장치할 때 각각의, 왜냐하면 다 내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여기 불났는데요, 소화기가 없어. 그래서 여기 와서 소화기를 가져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뭐로 되어 있을 때 내화 구조로 뭐가 바닥과 뭐가요, 벽이 구획되어 있는 경우, 그죠? 있는 경우는 각각을 특정 소방 대상물로 본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요. 이 두 번째가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자, 이 특정 소방 대상물이 있어요. 이게 특정 소방 대상물이 이렇게 소방 대상물이 있고요. 여기도 특정 소방 대상물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구름다리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연결 통로가 있다. 이렇게 연결 통로. 그죠? 연결 통로로 연결되어 있어요. A라는 건물과 B라는 건물이 있는데, 그죠? 여기에 구름다리처럼 이렇게 연결 통로가 있어요. 연결 통로가 있을 경우 어떤 경우를 하나의 특정 소방 대상물로 보냐면요. 자, 첫 번째, 이 통로가, 연결 통로가 벽이 없어요. 벽이 없으면은 사람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제 벽이 없다라는 게 아예 벽이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좀 이따 설명할게요. 이때는요, 연결 통로가 몇 미터? 6미터 이하인 경우는 요 특정 소방 대상물과 요 특정 소방 대상물을 하나의 소방 대상물로 본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6m 넘어가면요, 다른 소방 대상물로 본다. 그 이야기예요. 그죠? 두 번째는 벽이 있는 구조예요. 자, 벽이 있는 구조는요, 요 10m 이하까지. 까지를 하나의 특정 소방 대상물로 본다. 그 이야기예요. 되죠? 그러니까 연결 통로가 있는 경우에요. 연결 통로가 없는 경우는 상관없습니다. 연결 통로가 없는 경우. 그죠? 연결 통로가 없는 경우. 아니면 요 밑으로도 연결 통로가 있겠죠. 그죠? 이렇게 연결 통로가 이렇게 있는 경우. 되죠? 위에 있든 아래에 있든 상관없습니다. 자, 연결 통로가 있는 경우에 벽이 없는 구조는 몇 미터 이하? 6미터 이하까지. 벽이 있는 구조는 몇 미터 이하까지? 10미터 이하까지. 그런데 이 벽이 있다 없다의 구조는요, 이 연결 통로가 있는데 연결 통로의 바닥과 천장 있죠. 요거를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4m라 그럴게요. 4m. 4m인데 여기에 벽이 있어요. 벽이 있는데 이 벽이 2m가 안 되잖아요. 그죠? 이 벽이 이렇게 2m가 안 돼요. 이 벽이 요렇게 벽이 있다 그래 볼게요. 이렇게 벽이. 근데 이게 2m가 안 돼. 그러면 벽이 없는 구조로 보는 거예요. 바닥과 천장의 얼마 미만일 때는 2분의 1 이상일 때는 벽이 있는 구조로 보고요. 벽의 높이가 바닥에서 천장까지 높이의 2분의 1 미만인 경우는 이거는 벽이 없는 구조로 보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벽이 있기는 있는데 바닥과 천장의 기준으로 해서 2분의 1이 넘어가면 벽의 높이가, 그러면 벽이 있는 구조로 보고요. 2분의 1이 안 되면, 미만인 경우에는 벽이 없는 구조로 봐요. 그래서 그거를 기준으로 6m, 10m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특정 소방 대상물로 볼 거냐 안 볼 거냐 그 이야기예요.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내하 구조가 아닌 연결 통로로 연결된 경우는 길이와 상관없이 그냥 하나의 소방 대상물로 봅니다. 그 다음에요, 컨베이어로 연결되어 있거나 뭐 이런 배관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도 하나의 특정 소방 대상물로 봅니다. 아니면 지하나 지하상가, 지하가로 연결된 경우도 하나의 소방 대상물로 봅니다.
또는 방화 셔터 또는 각종 방화문이 설치되지 않는 피트로 연결된 경우. 그죠? 그러니까 방화 셔터가 설치가 되어 있으면 특정 소방 대상물 따로 보는데, 아니, 각종 방화문이 있는 경우, 그죠? 그죠? 하나의 특정 소방 대상물로 보는데, 이게 설치되지 않는 경우는요, 그죠? 만약에 이런 게 설치되었으면은 각각의 특정 소방 대상물로 보고요.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하나의 특정 소방 대상물로 본다, 그 얘기죠. 지약으로 연결된 경우도 하나의 소방 대상물로 본다, 그 얘기죠. 자, 밑에 3번 볼게요. 3번. 그런데 특정 소방 대상물로 볼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볼 수 없는 경우가 보시면요. 자, 1번 볼게요. 화재 시 경보시설 또는 자동 소화 설비의 작동과 연동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방화 셔터나 각종 방화문이 있는 경우는요, 따로 본다 그 이야기죠. 따로. 그죠? 두 번째, 화재 시 자동으로 방수되는 방식의 드렌처 설비. 드렌처 설비는요, 우리 이거 어디 나오냐면 스프링쿨러 쪽에 나옵니다. 스프링쿨러 쪽에 드렌처 설비. 그래서 보통 이렇게 통로가 있으면요, 통로 위에 드렌처 설비가 있어가지고요, 순간적으로 이렇게 물이 쫙 하고 나와서 불을 끄게 만드는 거. 그죠? 사이즈가 큽니다. 스프링쿨러보다 사이즈가 훨씬 큽니다. 개방형 스프링쿨러라 보시면 됩니다. 개방형 스프링쿨러. 뒤에 나오네 또. 또는 개방형 스프링쿨러 헤더가 설치된 경우. 자, 이런 경우는요, 각각을 뭘로 본다고요? 특정 소방 대상물로 본다 그 이야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각각의 특정 소방 대상물로 보는 경우가 여기에 뭐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그 방화 셔터나 방화문인데 방화문이 을종이 아니고 갑종입니다. 갑종. 을종과 갑종은 여러분 저 소방 원론에서 배웠죠. 그죠? 몇 분 이상 견디게 되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아니면 드렌처 설비나 드렌처 설비라 그래요. 드렌처. 순간적으로 쫙 하고 물이 나오는 경우. 아니면 개방형 헤더, 개방형 스프링쿨러 헤더요. 주로 이제 무대부나 특수 가연물 같은 게 있는 경우에 이런 드렌처 설비나 개방형 스프링쿨러 헤드를 보통 많이 씁니다. 이런 게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요, 각각 A, B를 뭘로 본다? 각각의 별개의 특정 소방 대상물로 본다라는 거예요. 체크해 둡니다. 자, 그 다음에 7조의 2항 볼게요. 소방특별조사 대상 선정위원회 구성인데요. 우리랑 상관없는 이야기인데 시험에 참 잘 나옵니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밑에 보시면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의 편성 운영이 나오는데, 이 중앙이기 때문에 사람이 일단 기본적으로 많은데 시험에 나오는 거는 위에 있는 소방특별조사 대상 선정위원회입니다. 특별조사를 할 때 누가 하고 이렇게 논의를 하고 결정을 하고 하는 그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방본부장이 되는데요. 그럼 시험에 뭐가 나오냐면요, 어떤 사람이 위원이 될 수 있냐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첫 번째 보시면 소방공무원입니다. 소방공무원 중에 과장급 이상입니다. 과장급 이상. 그 다음에 기술사,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관리사, 시설관리사요. 관리사. 그 다음에 소방 관련 분야 석사 이상. 그죠? 소방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서 소방 관련 업무를 몇 년 이상? 5년 이상. 요걸 5년이 아니고 3년 요러고 줍니다. 아니면 석사 대신에 뭐 박사나 학사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방공무원 교육기관, 학교 연구소에서 소방과 관련된 교육이나 연구를 5년 이상 한 사람, 뭐 교수나 연구원이나 이런 사람들요. 이런 사람들이 소방특별조사 대상 선정위원이 될 수 있어요.
시험 문제에 다음 중 소방특별조사 대상 선정위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은 그러고 나옵니다. 그리고 1번 소방공무원 이렇게 나와요. 그럼 소방공무원 아니에요. 소방공무원 중에 누구? 과장급 이상. 아니면 보기에 소방 관련 연구소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위촉위원은 임기가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나오는데 요거를 여러분이 기억을 하십니다. 요거를 요거요. 요 조건 되죠. 그리고 이제 중앙소방특별조사위원단이 있는데요. 요거는 그냥 쭉 한번 읽어보세요.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자, 그 다음 볼게요. 우리 앞에서 건축 허가 동의 받는다 그랬어요. 누구한테 동의 받는다고요? 소방서 가서 받는다 그랬어요. 그죠? 소방서 가서 받는데 이 동의를 받는 소방 대상물이 있습니다. 그 소방 대상물에 조건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동의를 요하는 소방 대상물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항상 나옵니다. 항상 누구한테 동의를 받냐면요 소방서 가지고요 소방서장이나 소방본부장한테 가지고 동의를 받아야 돼요.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동의를 받지 않고서는 이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짓는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는데 그 밑에 쭉 나와 있죠. 그죠? 가부터 해가지고 쭉 나와 있잖아요. 1번, 2번, 3번 그러고 나오죠. 그죠? 이게 다 여러분이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다 외우셔야 되는데 자, 첫 번째가요. 첫 번째가 기본적으로 연면적이 400m² 이상인 건물은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죠? 120평 넘어가는 건축물입니다. 그죠? 그래서 연사 이렇게 합니다. 연면적 400. 그런데 이 400이 안 되더라도 동의를 받아야 되는 데가 있어요. 이게 학교 시설입니다. 학교. 학1. 노2. 노유자는요. 노유자나 수련시설이 있을 거예요. 수련시설. 여기는 200입니다. 200제곱미터가 넘어가면은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외울 때 연사 학일 노이 그리고 정장3 이렇게 합니다. 정장3. 이 정이라는 것은 정신의료기관입니다. 의료 들어갔으니까 의료시설이죠. 그죠? 아니면 장은요.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입니다. 장애인인데 장애인 앞에 장애인이 있으니까 그죠? 장애인 의료재활시설도 어디 들어가요? 장애인 의료재활시설도 의료시설에 들어가요. 의료니까 그죠? 그죠? 의료인데 의료시설이 아닌 게 노인의료복지시설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연면적 기본 400입니다. 연면적은 400이 넘으면 무조건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예외가 있다고. 예외가 얘네들입니다. 얘네들. 학교는 100, 노유자나 수련시설은 200, 정신의료기관이나 장애인 의료는 300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외울 때요. 연사, 학일노이, 정장3 이렇게 외우십니다. 시험에 나옵니다. 연사, 학일노이, 정장3 되죠? 연면적 400, 학교는 100, 노유자 200, 정신의료시설이나 장애인 의료 재활시설 그죠? 300. 연사 학일노이 정장3 외웁니다. 연사 학일노이 정장3 시험에 나옵니다. 자, 연사 학일노이 정장3 연사 학일노이 정장3 저는 그렇게 외웠습니다. 학교 100, 노유자 수련시설 200, 정신의료기관,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300, 연사 학일노이 정장3. 자, 그리고요, 두 번째가 이제 이 주차장입니다. 주차장도 동의를 받아야 돼요. 주차장 있죠? 차고 주차장. 자, 차고 주차장은요, 연면적이 200m 제곱 이상이면은
이상이 있는 층이 있어요. 그죠? 우리 아파트 같으면 우리 지하 주차장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얼마가 넘어가면 200m 제곱, 60평이 넘어가면은 동의를 받아야 돼요. 주차장. 되죠? 근데 요새는요, 주차장이 이게 좁아가지고, 기계식 주차장 있죠? 그죠? 이 면적이 얼마 안 되잖아요. 차곡차곡 위로 쌓아서 올리니까. 그래서 이거는 차가 몇 대 이상? 20대 이상. 20대 이상인 경우도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 연사하길로의 정장삼이에요. 주차장은 200, 주차장은 200, 승강기 20대, 승강기 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은 자동차 20대 이상. 그런 시설은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 동의 반드시 외웁니다. 동의를 요하는 소방대상물요. 누구한테요? 소방서장이나 본부장한테 동의를 얻어야 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 소방 관련 시설을. 됩니까? 그래서 연면적 400 이상인데 연사하길로의 정장삼 주차장은 200m 제곱 이상인 층이 있으면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그죠? 기계식 주차장 같은 경우는 차가 20대 이상인 경우. 되죠? 자, 그 다음에요. 항공기 경락고 관망탑, 항공관제탑, 방송용 송수신탑 있고요. 자, 4번 볼게요. 4번 보시면 짓도무 150 이렇게 외웁니다. 짓도무 150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그죠?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그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으면 동의받아야 됩니다. 그죠?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으면서 그게 150. 물론 공연장은 100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자,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연사하길로의 정장삼 주차장은 200. 기계식 장치는 20대. 짓도무 150 이렇게 외웁니다. 짓도무 150. 물론 더 외우고 싶으면 공연장 100 이렇게 외우셔도 되는데 짓도무 150.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150 이상이 있는 층. 이것도 받아야 된다고요. 되죠? 그 다음에 5번째가 지하구입니다. 조건 없이 지하구는 동의받아야 돼요. 되죠? 동의받아야 되는 대상이에요. 됩니까? 자, 그 외에 노유자 시설 중 다음 항목은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은 있죠, 그죠? 그죠? 이런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외워야 될 거는요, 1번, 2번, 4번, 5번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6번은 안 나온다고 안 읽고 이게 뭔지도 모르고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쭉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읽어보셔야 됩니다. 노유자 시설은 웬만하면 다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자, 동의를 요하는 소방 대상물입니다. 연사하길로의 정장삼, 주차장 200, 기계식 주차장 20대, 짓도무 150 그리고 지하구. 되죠? 외우셔야 됩니다.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그 외에 이제 뭐 건축 허가 등 동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뭐 이런 게 있는 경우는 뭐 동의를 안 받아도 된다 그러는데 자, 일단은 그냥 넘어갈게요. 쭉 넘어갑니다. 자, 15조 나옵니다. 15조. 자,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특정 소방 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갖추어야 할 소방 시설이 있는데요. 자, 수용 인원 산정 방법입니다. 항상 나옵니다. 산정 방법. 그러니까 항상 그 수용 인원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수용 인원을 산정을 해야 이제 그 소방시설을 어떤 소방시설을 이렇게 할 건지 설계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항상 그 건물에 사람들이 꼭꽉 찰 수는 없잖아요. 그죠? 비어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매번 뭐 사람이 찰 때마다 그 수용 인원을 정하는 게 아니라 자, 첫 번째 보시면요. 자, 숙박시설입니다. 숙박시설.
숙박시설은요. 자, 첫 번째가 침대가 있는 경우가 있고요. 침대가 있는 경우. 아니면 침대가 없이 온돌이 있는 경우가 있죠. 그죠? 침대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자, 침대가 있는 경우는요. 있는 경우는 자, 종업원수에다가 종사자, 종업원수라 그래도 됩니다. 종업원 그런 게 좀 종사자 수. 사장부터 해가지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요. 종사자 수 플러스 그죠? 침대수입니다. 침대수. 종사자 수 플러스 침대수입니다. 그 숙박시설에 침대가 몇 개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침대가 1인용 침대면은 그 침대는 한 명으로 치는 거고요. 2인용 침대면은 침대 2개로 치는 겁니다. 되죠? 그러니까 보시면은 자, 침대가 있는 숙박시설은요. 해당 특정 소박물의 종사자 수의 침대 수를 합한 수. 그죠? 시험 안 놉니다. 왜?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물어보는 사람도 웃기고요. 대답하는 사람도 웃기겠죠. 그죠? 그러니까 침대가 없는 경우입니다. 침대가 없는 경우는요. 자, 종사자 수 더하기요. 숙박시설 있죠. 숙박시설의 바닥 면적. 바닥 면적 있죠? 바닥 면적을 3m 제곱으로 나눠준 겁니다. 3m 제곱이 한 평 그런 거예요. 한 평. 그죠? 우리 한 평이 1.8m, 1.8m를 우리가 한 평이라 그래요. 한 평. 그럼 1.8 곱하기 1.8 하면 3.3쯤 나오나요? 1.8 곱하기 1.8. 3.24 나오거든요. 3.24. 요게 한 평이에요. 요게 한 평. 그죠? 그죠? 그래서 3.24 곱하기 10분의 3 한 게 요게 한 평이라고요. 한 평. 대충. 되죠? 그래서 3m 제곱이라는 게 거기서 나온 거예요. 3m 제곱. 한 평이다. 자, 요거 기억합니다. 침대가 없는 경우, 온돌만 있는 경우는요. 종사자 수에다가 바닥 면적의 30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숙박시설이 있는데요. 종사자 수가 10명이고요. 전체 바닥 면적이 300이다. 그러면요. 그러면 10 더하기 3분의 300. 그래서 거기에 수용 인원은 110명이다. 이렇게 우리가 산정을 한다. 그 이야기예요. 그죠? 자, 숙박시설이고요. 두 번째. 요 숙박시설을 제외한 특정 소방 대상물이 있습니다. 특정 소방 대상물이 있는데요. 자, 이거 어떻게 외우냐면요. 자, 휴강 3교실, 이렇게 외웁니다. 휴강 3교실요. 휴는요, 휴게실입니다. 강의실이고요. 3은 상담실입니다. 상담실. 교무실, 실습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휴강 3교실, 그죠? 휴게소, 그죠? 휴게실 쉬는데요. 강의실, 교무실, 상담실, 그 다음에 실습실, 그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산정을 하냐면요. 자, 그 바닥 면적을 1.9m 제곱으로 나눠줍니다. 강의실이나 교무실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따라락 붙어 있죠. 그죠? 그래서 1.9로 나눠줍니다. 왜 1.9로 나눠주는지 저한테 묻지 마시고요. 자, 바닥 면적을 1.9로 나눠줍니다. 1.9로 나눠주는 게 휴강 3교실 이렇게 오십니다. 휴강 3교실, 휴강 3교실. 그 다음에요. 세 번째가 자, 운문집 종강. 옛날에는요, 그 서당에서 책거리를 하거든요. 책거리. 들어보셨어요? 책거리. 옛날에 서당에서는요, 천자문 다 배우고 나면은 책거리를 합니다. 책을 걸어놓고 잔치를 한다고요. 그리고 이게
유명한 사원이나 이런 데 있잖아요. 그죠? 유명한 사원이나, 이거 다 지워버렸네. 유명한 사원이나 요런 데는요, 그, 유명한 그 서성 밑에서 종강을 할 때 운문집을, 사람들이 다 자기 시 같은 거를 써가지고 종강할 때 이렇게 책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운문집 종강 이렇게 요십니다. 그거지긴 한데, 자, 운동시설 되죠. 문은요, 문화, 집은 집회, 문화집회시설, 종은요, 종교시설, 강은요, 강당. 자, 1.9로 나눈 거는 휴강 3교실. 참, 어거지가 있지만, 외우는 방법이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수용인은 산정할 때요. 자, 휴강 3교실. 휴강 3교시가 휴강이야. 휴강 3교실. 자, 운문집 종강. 종강할 때 운문집 낸다고요. 운문집 종강. 운동시설, 문화, 집회시설, 종교시설, 강당. 되죠? 요런 경우는요, 바닥 면적을, 이런 띄엄띄엄 사람들이 있죠. 그죠? 얼마나 나눠주냐면요, 얼마나 나눠줘요? 4.6 그러고 나오죠. 그죠? 4.6m제곱. 얼마요? 4.6. 그죠? 4.6으로 나눠준다. 그죠? 그리고 옆에 보시면 이제 교회 있어요. 교회. 관람석이나, 관람석. 우리 운동장 같은 경우 있죠. 야구장이나 뭐 축구장 같은 데 가면 관람석이라 해서 쭉 연결하잖아요. 의자로 돼 있지 않고 그냥 긴 의자로 돼 있는 거예요. 따로 있는 경우는 상관없는데 긴 의자로 돼 있는 경우 있죠. 아니면 우리 교회 같은 데 가면요. 교회 같은 데나 성당 같은 데 가면은 긴 의자 있잖아요. 긴 의자, 이렇게 의자가 길게 이렇게 있으면 사람이 그냥 이렇게 다 모여 앉잖아요. 그죠? 요런 관람석이나 아니면은 긴 의자가 있는 경우는요, 요 길이를, 그 관람석 길이를 얼마나 나누냐면 0.45m로 나눠줍니다. 그죠? 그래서 관람석이 있는 경우 고정식 의자를 설치한 부분은 그 부분의 의자 수로 하고, 그죠? 따로 있는 경우는 의자 수로 하고, 자, 무슨 의자일 때? 긴 의자일 때. 교회나 성당이나 아니면 운동시설 같은 경우에 길게 의자가 있는 경우 있죠. 그런 경우는 0.45를 기준으로 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시험에는 1번, 2번, 3번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밖의 특정 소방 대상물은요,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 면적의 합계를 3m제곱. 그냥 뭐 여기에 나온 게 아닌 경우에는 그냥 3으로 나눠주면 돼요. 그런데 별첨 해가지고 표로 나와 있거든요. 표로 나와 있으면은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디테일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제 만약에 그 위에 침대가 없는 우리 온돌 구조 있죠. 온돌인데, 자, 온돌 바닥 면적이 만약에 601m 제곱이다. 종사자 수가 10명이다. 수용인은 얼마냐 물어보면요. 종사자 수 10명에다가 601을, 그죠? 601을 얼마나 나눠줘요? 3으로 나눠줘요. 그러면 10 더하기 200.33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럼 요거는 몇 명으로 본다? 201명으로 본다. 그 이야기예요. 201명으로 본다. 밑에 보시면은 계산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수는 반올림한다. 됩니까? 그래서 예제가 나오죠. 보시면은 강의실로 사용하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70일 경우 수용 인원은 얼마입니까?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강의실 그랬으면 뭐예요? 휴강 3교실 기억납니까? 휴게소, 강의실, 상담실, 교무실, 실습실, 그죠? 강의실이 여기 있네요. 얘는 1.9m 제곱 바닥 면적을, 그죠? 그러면
570을 얼마나 나눠준 거예요? 1.9로 나눠준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300명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죠? 그 밑에 보시면 종사자 수가 10명이고 온돌의 바닥 면적이 601이 아니고 600 그래서 그럼 600 되니까 이게 200 그래서 210명 이렇게 된다. 210명 되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되죠? 자, 정리할게요. 숙박시설. 자, 침대가 있는 경우는 종사자 수에다가 침대수, 그죠? 침대수. 침대가 만약에 2인 침대다 그러면 2 곱하고 1인 침대다 그러면 1 곱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침대가 없는 경우는요, 종사자 수에다가 바닥 면적을 얼마나 나눠준 거요? 3으로 나눠준 거. 자, 숙박시설이 아닌 경우는 자, 휴강 3교실. 그죠? 요거는 1.9m 제곱. 그죠? 자, 운문집 종강. 그죠? 요거는 얼마? 4. 얼마요? 4.6. 그죠? 미터 제곱. 그죠? 그죠? 휴게소, 휴게실, 강의실, 상담실, 교무실, 실습실. 그죠? 운동시설, 문화 집회시설, 종교시설, 강당. 그죠? 긴 의자로 되었을 때는 그 길이를 얼마? 0.45m로 나눠주더라. 뭐 이런 거요. 이런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수용인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수용인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진도가 좀 생각보다 빨리 나가는데요. 이 빨리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계속 문제 풀 겁니다. 문제 풀면서 하나하나 체크 다 해 나갈 겁니다. 그죠? 어차피 이 부분들은 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다 외워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죠? 자꾸 읽어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특정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 소방 대상물의 규모, 용도 및 수용 인원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할 소방시설 등의 종류 그러고 나오는데요. 설치 기준입니다. 설치 기준인데 사실 이 부분은요. 제가 해드리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외울 거는 너무 많은데 시험 문제는 한 문제가 나올까 말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게 나중에 소방시설 관리사나 기술사 볼 때는요. 이게 주관식으로 나옵니다. 그죠? 옥내 소화전 설치 기준을 쓰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거기 있는 거 그대로 다 쓰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소방 법규 시험에는 이게 한 문제가 나올까 말까입니다. 그런데 외워야 될 거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걸 다 외운다라는 게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가성비가 안 나와요. 가성비가 안 나와서 제가 특별한 몇 개만 찍어 드리겠습니다. 거기서 나오면 땡큐고요. 안 나오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이 나중에 뭐 어떤 공사업을 하시든지요. 아니면 어떤 소방 관련 업체를 가시든지 할 때 자, 요 부분들은 되게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다 읽어보시고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다 외우지는 못하더라도 좀 쉬었다 할게요.